자, 그럼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소폭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고점은 지켜내지 못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대외적인 악재들이 불확실성하게 남아있다는 이유였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0.19%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0.2% 이상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갭상승 출발하면서 크게 탄력이 붙는 모습으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앞서 어제 마감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엔 전례 없는 부양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30% 밀린 구간에서 6%의 급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고요. 이와 함께 그리스 쪽에서는 12일 협상안 최종 제출과 더불어서 협상을 재차 갖기로 했었는데 이를 앞두고서 독일 쪽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에 나왔었던 대내적인 지표도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고용지표가 29만 7천 건으로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만 여전히 18주째 30만 건을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지표,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대내적인 악재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서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겠냐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IMF 쪽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외신 측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역시 내년 중순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에 나서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장 초반 고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17,548포인트 선 종가입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패턴을 보인 하루였었고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저점을 크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금융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051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반도체와 기술주들, 인터넷 종목들 대체로 반등을 시현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애플이 이날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기술주가 하락권에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0.26%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는 4,922포인트 선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들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을 이뤄냈지만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대체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IMF lowers global growth forecast cite U.S. weakne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제시했던 3.5%에서 0.2%포인트 낮춘 3.3%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8%로 지난 4월에 제시했던 수치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IMF는 이 미국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1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은 2.5%로 제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수치였던 3.1%보다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이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다면서도 다만 미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 증가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4월과 동일한 1.5%가 제시됐는데요. 유로존 지역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과 물가 상승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리스의 경제 활동은 침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4.3%에서 4.2%로 내려갔는데요.
IMF는 세계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만큼 세계 각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수요를 증진해야 하고 또한 구조개혁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연준 인사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완전히 엇갈린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ed's George calls for rate rise now while Evans sees no hur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연준 내 외파로 꼽히는 에스더 조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당장 금리 인상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연준 인사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바로 이 비둘기파로 꼽히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조지 총재는 이날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해야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금리를 올려서 천천히 올리는 것이 경제가 좀 더 노멀한 상황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지금 올려야 좀 더 점진적인 속도로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에반스 총재는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또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은 신중함을 보여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에반스 총재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직면하고 있는 때 왜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6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의견을 되풀이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지수 반등에 힘입으면서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1개 종목이 상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좋았던 섹터는 바로 이날 금융주였습니다.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그룹 그리고 트래블러스와 화이자, 소매 판매 섹터도 함께 상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IT 종목들 그리고 통신주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서비스 기업인 트래블러스가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화이자 역시 1% 이상의 강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그룹은 1.04%, 0.5% 각각의 상승 흐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이날 IT 종목이 부진했습니다. 애플과 인텔이 2% 내외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융주가 이날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융주는 0.7%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날 유틸리티 섹터가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보시겠는데요. 이날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애플이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 총 수익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이상이라면서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판매 부진이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 위축되며 2% 넘게 내렸습니다. 120달러 선 종가로 마무리됐고요. 반면에 IT 종목 가운데서 시장 대비 크게 선전한 종목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이날 리포트 효과 받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무라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50달러 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날 종가상으로는 6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징주 그 밖의 내용들 자세한 내용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에는 펩시코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PepsiCo lifts earning target as results top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펩시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한 1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했던 이 조정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2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1달러 24센트를 웃돌았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8% 감소했지만 전망치였던 158억 1천만 달러를 웃도는 159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매출이 예상을 웃돌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펩시는 강달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강달러로 인해서 매출의 10%포인트가 날아갔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펩시의 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자 부문의 실적 역시 양호하게 나오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이와 함께 펩시는 올해 EPS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7%에서 1%포인트 더 높아진 것인데요. 이 소식에 펩시의 주가는 장 초반 크게 올랐지만 장 막판 하락하면서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액면 분할을 발표했던 넷플릭스인데요.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바로 증권사의 추천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ET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etflix shares rise on Nomura's bullish not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ETC에 따르면 노무라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노무라는 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600달러에서 750달러로 큰 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앤토니 디클레멘 노무라 이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가 2020년까지 구독자를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국제적 구독자, 이 인터내셔널 구독자가 이때까지 13%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내셔널 구독자들은 미국 내 구독자들조차도 마진을 올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인터내셔널 구독자들에게 나오는 마진이 35%에 가까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는데요. 2020년까지 중국 내 구독자를 4.5%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알리바바가 넷플릭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선언한 것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디클레멘 전략가는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2.37%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소식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땠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 협상 타결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추가적으로 1% 가깝게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6% 오르면서 11,000선까지 올라섰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75%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가 다시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됐고요. 배럴당 52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간밤의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금값은 내리면서 1,1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곡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실당 1% 오른 4달러 3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추가적으로 더 밀렸고요. 공포지수는 1% 올랐고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13포인트선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증시 반등 영향받으면서 급발락했습니다. 1,133원 90전에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간밤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0.19% 강보합권 수준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12%포인트 크게 오른 2.3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상당히 무더울 거라고 합니다. 서울 기온 같은 경우 33도까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태풍의 아래쯤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권 정도로 남부지방에만 내일 이후부터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좀 오늘 무더위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